해독에 도움이 되는 스무디는 과일과 야채의 적절한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야채 과일을 무조건 많이 갈아 먹는 게 좋다라고 일단 과일은 한 종류의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노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제가 단순한 식사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한 종류의 자연의 음식은 영양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생명의 결과로 인해서 탄생한 그 자연의 열매들은, 자연의 음식들은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자연의 과일, 채소 이런 성분들에는 그 열매가 꼭 가져야 되는 유익한 또 미생물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류를 먹어서 음식이 가지고 있는 영양을 다 흡수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일단 한 종류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한 종류만 먹으면 조금 심심하니까 제가 아침 과일로 3종류까지 추천을 드리는데요. 하나 다 드시고 그 다음 과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완전한 소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것저것 드시기보다는 사과를 다 드시고 복숭아를 다 드시고 그 다음 블루베리를 다 먹는 이런 조합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소화가 또 떨어지는 분들은 꼭 30분, 과일의 소화 속도인 30분 휴식 후에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이제 과일 조합도 굳이 좀 더 완벽한 소화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맛끼리의 과일 조합은 괜찮고요. 단맛과 신맛도 괜찮습니다. 단 기름기가 많은 과일 있죠? 아보카도 같은 과일 따로 드시는 것이 좋고, 특히 메론류, 참외나 수박이나 멜론 같은 이 메론류도 다른 과일과 성질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클렌징이라는 것이 몸을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의미잖아요. 해독에 도움이 되는 스무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독에 도움이 되는 스무디는 과일과 야채의 적절한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야채 과일을 무조건 많이 갈아 먹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실제 그렇게 효과를 본 분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경제적으로나 좀 불편함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과일 하나, 야채 하나 정도만 1대1 정도로 섞어서 여기에 물을, 또 동량의 물을 같이 넣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 100g, 양배추 100g 하면 200g이죠. 물 200g 넣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400g의 스무디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여러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들을 계속 먹게 되면, 우리가 그전에는 만약에 과일 야채를 많이 먹지 않고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다면 몸에서는 나트륨이나 또 좋지 않은 미네랄들이 많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클렌징 해주는 거죠. 다 씻어내줍니다. 과일과 야채에는 칼륨이 많아서 몸에 쌓여있는 나트륨을 많이 빼내주고, 여성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저녁에 다리가 붓는 현상 있죠? 이런 부종이나 그 전해질 대사가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거가 됩니다. 순식간에 살이 빠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먼저는 살이 빠진다는 것보다는 부종이 좀 해결이 돼서 몸 전체의 전해질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게 되죠. 계속 드시게 되면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좋은 비타민, 미네랄 성분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장과 간도 튼튼해지고 또 위도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나나와 양상추를 갈아서 아침마다 드신다면 바나나에 있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미네랄 성분들이 위 건강에도 도움이 돼서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 위염이 있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들어있는 여러 독소들을 해독하고 또 건강한 세포들로 분열하게 만드는 좋은 스무디가 될 수 있습니다. 원데이 말 그대로 하루 동안 클렌징을 하는 건데요. 외식을 많이 한 분들이나 또 편의점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많이 드셨던 분들은 아침 과일 드세요 하면 이 습관을 한 번에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맛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왜냐면 가공식품에 강하고 자극적인 그런 입맛에 길들여져서 이 과일이나 야채가 굉장히 맛이 순하기 때문에 맛없어요, 못 먹겠어요, 어려워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좀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예 차라리 입맛을 더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하루 클렌징, 원데이 클렌징을 권해드리는데요. 하루 종일 과일만 먹는 겁니다. 그런데 양의 제한이 없어요. 양을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드시라고 합니다. 사과도 먹고 싶은 대로, 바나나도 한 송이 6, 7개, 8개 있잖아요. 이것도 한 번에
다 드셔도 되고, 또 뭐 제철 과일로 요즘 뭐 참외가 있으면 참외도, 뭐 오렌지도, 수박도. 그래서 하루 종일 과일만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과일에 있는 수분이나 영양소가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줘서 일부러 예전에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간헐적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또 1시간 동안 러닝머신에서 정말 그 모든 것을 집중해서 뛰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이게 쉬울 수 있는 거죠. 하루 종일 계속 먹었으면 되니까. 하루 종일 먹고 싶은 만큼 계속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과일을 드시게 되면 그것에 대한 효과로 입맛 개선이 되고요. 또 몸에 있는 충분한 여러 영양소들이 들어가고 좋은 수분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입맛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먹었을 때, 과일과 야채를 먹었을 때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고 자연의 것이 맛있다라는 느낌이 오게 되는 거죠. 이 느낌이 오게 되면 다이어트나 건강한 식단은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데이 클렌징을 통해서 해독하고 또 입맛 개선, 또 다이어트나 건강한 식단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죠. 간헐적 단식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음식을 계속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에 있는 것들을 내보내는 기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16년에 노벨상을 받은 이것 중에 하나가 오토파지, 자가 포식작용이라는 이것이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이 끊어졌을 때 우리 몸은 세포가 불필요한 세포나 여러 미토콘드리아들을 청소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해독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간헐적 단식은 음식을 끊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것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단식을 해주는 것을 굉장히 추천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들지 않고 또 첨가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해독 기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장기도 쉬게 되고 또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해독 기능이 좋아지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기적으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독일의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던, 특히 당시 불치병이었던 피부 결핵이나 또 말기 암 환자들을 무려 100년 전에 완치를 했던 굉장히 치료 사례가 많은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딸인 샤롯 거슨이 이제 멕시코에서 거슨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치료의 핵심은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는 특히 세포에 나트륨이 저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독소 배출이 안 되고 있는 것을 관찰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서 칼륨을 넣어주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칼륨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과일과 특히 채소에 많이 들어있죠. 사과와 또 녹색 채소들을 중심으로 만든 녹즙을 하루에 13잔 정도씩 먹도록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저류된 나트륨을 빼주고 칼륨을 공급해 주니까 이제 간의 기능이 살아나게 되고 몸에서 이제 나쁜 이제 성분들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제 간에서 이제 건강한 이제 간 세포가 건강한 이제 면역 물질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영양소 합성 대사도 잘 하게 되는, 전반적으로 몸에 이제 기능이 올라가게 되죠. 이 면역 쪽에서 보면 간의 기능이 회복이 돼야 면역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스 거슨은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치료로 칼륨을 먹게 하고 나트륨을 제거하는 그 녹즙을 통해서 간 해독을 시키고 이제 암에 도움이 되겠죠. 녹즙 안에는 간 건강에 꼭 필요한 비타민, A, C, E,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하죠. 이런 비타민이나 또 다양한 미네랄들, 또 식물 영양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간 기능에 굉장히 이 녹즙이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일을 잘못 먹으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저는 과일을 항상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또 한 번에 한 종류의 과일을 다 드시고 그 다음 과일을 드시면 절대 소화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이 맛있다고 착즙해서 드시거나 과일과 과일끼리 갈아 드시면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과일을 갈면 또는 착즙을 하면 이 당분이 굉장히 농축이 되고 또 과일의 당들이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냥 먹을 때는 식이섬유와 수분과 함께 당을 빨리 올리지 않아요. 하지만 갈아서 먹으면 쉽게 마시게 되죠. 혈중으로 당 섭취가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인체는 너무 고혈당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당을 빨리 내리려는 저혈당으로 유도를 합니다. 자, 하루 이틀 먹어서는 괜찮은데요. 이것을 약 한 달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우리 인체는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고혈당이네, 빨리 혈당 내려 라는 저혈당으로 바뀝니다. 저혈당 증세가 바로 어지러움이에요. 당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과일은 절대적으로 씹어서만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부득이한 경우, 치아에 문제가 있다거나 소화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일을 만약에 갈았다라면 천천히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총 22가족을 대상으로 3주 동안 천연 과일과 천연 채소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이 비만 세균이 약 20% 이상 줄어들고 또 좋은 세균이 5% 이상 증가한 이 변화를 보게 됐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느낀 변화는 변비가 있던 분들은 화장실을 잘 가게 됐고, 설사와 복통이 있던 분들은 이것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기분이 좋아지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가족 관계도 굉장히 온화해지는 이런 경험들을 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장에서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또 자아 존중감도 늘어나는 이런 좋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식이섬유 하면은 그냥 한 가지 정도로 알고 계신데요. 식이섬유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과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현미가 좋다고 알고 계시죠? 백미에 비해서. 그리고 콩 껍질이나 현미 껍질, 곡식에 있는 이 통곡물의 이 껍질 속에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그런데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껍질을 제외한 이 과육 속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혹시 이 딸기 주스를 갈아놨을 때 시간이 지나면 뭔가 끈적끈적한 젤리 형태로 바뀌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시켜서 맑았던 주스가 끈적끈적한 젤리 형태로 바뀐 거예요. 바로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일 속에도 들어있고요. 또 해조류에도 알긴산의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버섯 속에도 베타글루칸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에 있는 과일이나 또는 버섯류, 해조류 이런 성분들에는 물에 녹는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건강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장에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잘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적당하게 좋은, 적당하게 잘 빠져나간 형태의 고형물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배변이 잘 돼야 되니까. 근데 수용성 식이섬유를 전혀 먹지 않으면 이 배변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과일이나 해조류나 버섯류 이런 음식들을 잘 먹을 때는 이 배변이 아주 원활하게 잘 일어납니다. 고형물들을 매끄럽게 잘 만들기 때문이죠. 또 콜레스테롤이나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 물에 녹는 식이섬유도 우리가 꼭 섭취해야 되는 음식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고요. 팩틴의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사과나 딸기, 대부분의 모든 과일들은 수용성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조류는 알긴산의 형태로 있어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거 보면 끈적끈적하게 이런 점액성 물질이 있죠. 이게 바로 알긴산입니다.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의 형태로 들어있고요. 또 돼지 감자나 우엉에도 이눌린이라는 성분으로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채소나 과일, 해조류 이런 것들, 또 버섯류를 어느 정도씩 좀 드신다라면 장 건강에 또 우리 몸의 혈당과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들을 늘 섭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